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라라의 사연극장 진행자 성우 이조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불륜한 아주버니네와 시댁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댁 거실 소파에 앉아 식은 커피를 마시는 내내 속이 답답했어요. 주방에서는 아주버니가 새로 데리고 온 상간녀가 콧노래를 부르며 찌개를 끓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아주 복덩이라도 되는 양 연신 엉덩이를 토닥이며 호들갑을 떨고 계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들고 있던 찻잔을 조용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동서, 거기 앉아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이리 와서 마늘 좀 빻아요. 다 같이 먹을 건데 나 혼자 일하려니까 손이 부족하네. 저기요, 손이 부족하시면 곁에 계신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는 방금 전까지 거실 청소하느라 이제 막 한숨 돌리는 참이거든요. 어머 동서, 그래도 명색이 윗동서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래 동서가 가만히 앉아있는 건 좀 보기 그렇지 않아요? 집안일은 같이 해야 정이 들죠. 윗동서요? 제 윗동서는 예전에 이혼하고 나가신 그 형님 딱 한 분이에요. 아주버니가 새로 데려온 분이라고 해서 제가 형님 대접하면서 굽실거려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들 필요 없는 사이니까 호칭은 그냥 서로 예의 갖춰서 저기요. 그쪽 정도로 하시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는 게 시어미 옆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해? 새아가 들어왔으면 알아서 맞춰줘야 집안이 조용할 거 아니냐. 너는 어찌 애가 그렇게 빳빳해? 어머니, 제가 뻣뻣한 게 아니라 그쪽이 선을 넘는 거죠. 제가 언제 그쪽한테 밥 해달라고 했나요? 본인이 점수 따고 싶어서 자처한 주방일인데 왜 저한테 노동력을 요구해요? 저는 제 손으로 차려 먹을 수 있어요. 엄마, 내 집사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아내가 이 집에 파출부 보러 온 거 아니잖아. 재수 씨 말이 다 맞다고 쳐도 명색이 내 집사람인데 너무 매몰차게 구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재수 씨보다 많은데 적당히 좀 합시다.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아주버니가 바람 피워서 데려온 사람을 제가 왜 웃으면서 반겨야 하죠? 저한테 억지로 가족에 강요하지 마세요. 아주 불편하니까요. 제 입에서 좋은 소리 듣고 싶으시면 그에 맞는 행동을 먼저 하셨어야죠.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아주버니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고 주방에 있던 그 여자는 국자를 든 채로 입술을 삐죽거렸죠. 제가 이렇게까지 날을 세우며 독하게 구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니의 진짜 본처였던 우리 형님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형님 명절에 친정 좀 가라고 등 떠밀어 보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계실 때였어요. 아가, 나 미치겠다. 기저귀 좀 갈아다오. 엉덩이가 짓무를 것 같아 죽겠네. 네 어머니. 금방 따뜻한 물수건 가져와서 닦아드릴게요. 냄새나니까 창문 좀 열고 환기부터 시킬게요. 형님,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형님 아침 일찍 식당 주방에 나가서 온종일 서서 일하시다가 이제 오셨잖아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왜 자꾸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하세요? 아니야. 동서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데 앉아서 쉬어. 내가 하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해서 그래. 어머니 몸도 무거우신데 나 혼자 훌쩍 해버리는 게 낫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묵묵히 받아낸 건 다름 아닌 그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니가 번듯한 직장 때려치우고 동네에 인테리어 설비 업체를 차린다고 설치다가 돈을 크게 까먹었을 때도 형님은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부족한 자금 메우겠다고 식당 주방 보조에 마트 계산원까지 투잡을 뛰며 아주버니 뒷바라지를 했죠. 그런 형님을 헌신짝처럼 버린 게 바로 저 아주버니였어요.
거래처에서 만났다던 저 상간녀와 눈이 맞아 집구석을 발칵 뒤집어 놓았지요. 그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나 그 사람이랑 절대 안 헤어져. 나도 이제 내 인생 즐기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 멸치 똥냄새 풍기면서 돈돈거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왜 돈돈거리는 사람이 됐는데? 당신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빚 갚은 거 다 잊었어? 당신 입는 옷, 타는 차 다 내 피땀, 눈물이야. 에라이, 남편기 죽이는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한눈 좀 팔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네가 우리 아들 앞길 막는 십자가다. 차라리 싹싹하고 세련된 새아가가 100번 낫지. 당장 내 아들 곁에서 떨어져라.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정을 완전히 떼버렸어요. 남편도 형과 어머니의 행동에 치를 떨며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죠. 하지만 핏줄이 뭔지 시어머니 생신이라는 핑계로 다시 모인 자리에서 저 뻔뻔한 여자 얼굴을 마주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정적을 깨고 상간녀가 화려한 쇼핑백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이거 진짜 비싸고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의원 원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어렵게 구한 치명환이거든요. 이거 드시고 기운 좀 팍팍 차리세요. 어머니 건강은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새아가밖에 없네.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봤자 생전 이런 비싼 약 한 번 안 사오더니 역시 젊고 배운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이 확 살아나네. 잘 먹을게. 시어머니는 저를 보란듯이 흘겨보며 상자를 열어젖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상자를 슬쩍 내려다보았죠. 포장만 번지르르 할 뿐 뒤에 적힌 성분표를 보니 허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거 드시기 전에 뒷면 성분표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네가 뭘 안다고 나서서 찬물이야? 비싼 거 받아오니까 배알이 꼴리냐? 배알이 꼴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큰일 날까봐 걱정돼서 그렇죠. 어머니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시잖아요. 거기 성분표 보시면 진짜 침향은 눈곱만큼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물엿이랑 액상 과당이에요. 원장님이 특별히 빼온 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캔디로 파는 거네요. 어머니, 그거 매일 챙겨 드시면 당 수치 널뛰어서 바로 응급실 가셔야 해요. 저기요, 동서말 조심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생각해서 얼마나 비싼 돈 주고 사온 건데 초를 쳐요? 비싼 돈을 주고 설탕 덩어리를 사오셨으면 호구를 당하신 거고요. 진짜 신경을 썼으면 당뇨 환자한테 물려 뭉친 걸 먹이진 않겠죠? 무식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정어머니 챙기고 싶으시면 병원 모시고 가서 어머니 체질에 맞는 제대로 된 약을 지어드리세요. 출처도 불분명한 단 거 먹여서 사람 잡지 마시고요. 당신 말이 100번 맞아. 엄마, 저거 절대 입에도 대지 마. 집사람이 말한 거 들었지? 내가 내일 당뇨 약 새로 타다 줄 테니까 저건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 엄마당 올라가서 쓰러지면 수발은 누가 들 건데? 야, 너는 형수가 성의를 보였으면 형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네 마누라 편을 들어서 형수를 깎아내려?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 찾다가 엄마 쓰러지면 형이 책임질 거야? 그리고 형수라니. 내 입으로 그 단어 올리게 하지 마. 내 윗사람 취급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상식을 좀 챙기라고 해. 시어머니는 멋쩍은 듯 슬그머니 치명환 상자를 탁자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상간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입술만 꾹 깨물고 있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남은 식은 커피를 마저 마셨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허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다가오는 제사 문제로 가족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죠. 어머니, 이번 제사 때는 제가 힘 좀 쓸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기름 냄새 풍기면서 전을 부쳐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프리미엄 제사상 대행업체 쫙 알아냈으니까 이번엔 거기서 맞춰요. 편하게 지내야죠. 비용은 동서네랑 반반 깔끔하게 나눌 테니 동서도 불만 없죠? 아니요. 불만 있는데요. 저번 형님 계실 때 직접 장 봐서 차렸던 제사 비용이
정확히 15만 원이었어요. 그쪽이 올린 대행업체 견적서 보니까 기본이 40만 원이네요. 어머, 동서 조상님 모시는 일에 돈 아까워요? 편하게 하자는 거잖아요. 조상님 모시는 일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쪽 허세 부리는데 제 돈 보태기 싫은 거예요. 편하게 하고 싶은 건 그쪽 사정이니 초과되는 비용 25만 원은 아주버니 댁에서 전액 부담하세요. 저희는 딱 절반인 7만 5천 원만 입금할 테니까요. 재수 씨, 쪼잔하게 가족끼리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집사람이 하자고 한 대로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갑시다. 아주 쪼잔한 건 아내가 쓰겠다는 돈을 동생 부부한테 떠넘기는 아주버니시고요. 가족끼리 돈 문제일수록 일 원 단위까지 깔끔해야 뒤탈이 없는 법이에요. 영수증 참고하시면 정확히 7만 5천 원 입금할 테니 알아서들 하세요. 결국 그날 제사상은 상간녀가 자기 돈을 보태서 대행업체에서 시키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저는 눅눅했고 국은 지나치게 짜서 상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였죠.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상간녀가 또 은근슬쩍 저에게 다가왔어요. 동서, 아까 입고 온 트렌치코트 예쁘던데 어디 거예요? 나도 요즘 그런 스타일 찾고 있었거든요. 나 한 번만 입어봐도 되죠? 아니요. 안 되는데요? 저남이 제 옷 입는 거 질색이에요. 어머, 동서 진짜 너무하네. 다른 것도 아닌데 한번 걸쳐보자는 게 그렇게 매정해요?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진짜 뻣뻣하네. 다른 것도 아닌데 왜 남의 가정에 끼어들어서 남의 남편을 뺏으셨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왜요? 제 말이 틀렸나요? 남의 물건. 남의 사람 탐내는 게 습관이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선 긋는 거예요. 제 물건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마세요. 그쪽이 만지는 거 불쾌하니까. 상간녀는 씩씩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남편 팔짱을 끼고 현관을 나섰어요. 등 뒤로 시어머니가 아이고 저 독사 같은 년 하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든든하게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어요. 당신 진짜 최고야.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신경 쓰지 마. 저러다 지풀에 꺾이겠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다가오면서 이 비정상적인 가족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폭발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는 일이 부쩍 잦아졌어요.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저희 부부를 본가로 불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한가운데 아주버니와 그 상간녀가 아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명품 브랜드 쇼핑백이 놓여 있었고요. 왔냐? 얼른 와서 앉아봐라. 우리 새아가 백화점 가서 큰맘 먹고 내 선물을 사왔단다. 내 평생 이런 명품 가방을 다 들어보고 호강한다. 어머니, 칠순 다가오고 해서 제가 무리 좀 했어요. 동네 모임 나가실 때 기죽지 마시라고 제일 인기 많은 모델로 골라왔죠. 동서 와서 구경 좀 해봐요. 이런 거 가까이서 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게요, 어머니. 가방 색깔이 참 곱네요. 어디 한번 봐도 될까요? 조심해서 만져라. 손때 탈라. 저 애가 거액 줘서 샀다는데 얼마나 비싸겠냐. 저는 탁자 위에 놓인 가방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했지만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지요. 제가 결혼 전에 의류 쪽에 일했던 적이 있어서 가죽이나 부자재 마감만 봐도 견적이 대충 나오거든요. 가방 손잡이 안쪽의 바느질은 일정하지 않게 삐뚤빼뚤했고 금속 장식의 도금 상태도 묘하게 저렴한 티가 났어요. 결정적으로 가방 안감을 뒤집어 보니 진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고유 1년 번호 각인이 아예 없었죠. 어머니, 이 가방 비 오는 날에는 절대 들고 나가지 마세요. 물 한 방울만 튀어도 가죽 염색 다 번지고 난리 날 거예요. 동서. 아,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내가 백화점 가서 정가 다 주고 사온 가방인데 염색이 번진다니. 질투나면 그냥 질투가 난다고 해요.
질투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브랜드, 이 모델, 작년 초에 단종돼서 지금 백화점 매장에는 재고 자체가 없어요. 게다가 진품은 안감이 가죽이랑 일체형으로 봉제되어 나오는데 이건 겉돌잖아요. 금속, 로고, 폰트 간격도 미세하게 다르고요. 네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냐? 우리 세아가 백화점에서 샀다는데 영수증 있으시면 지금 보여주세요. 백화점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확인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진짜 백화점에서 제값 주고 사신 거면 제가 어머니한테 이 가방이랑 똑같은 거 하나 더 사드릴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니도 당황했는지 헛기침만 연신해댔죠. 재수씨, 사람이 선물을 사왔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걸 굳이 따지고 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주버니, 진짜 백화점에서 사온 거면 떳떳하게 영수증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모임에 가짜 명품 들고 나가셨다가 다른 분들이 알아보기라도 하면 어머니 망신당하시는 건 생각 안 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짝퉁 사줬다고 동네에 소문날 텐데요. 형, 진짜 백화점에서 산 거 맞아? 영수증 좀 꺼내봐. 엄마 동네 사람들 눈썰미가 얼마나 무서운데. 가짜 들고 나갔다가 망신당하게 만들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산 건 맞는데 그 편집샵 같은 데서 병행 수입으로 산 거라 영수증을 버렸나 봐요. 병행 수입 제품이어도 구매 내역은 다 남죠. 카드 결제하셨다면서요? 카드사에 들어가서 결제 내역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상간녀는 얼굴이 빨개져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찝찝한 표정으로 가방을 슬그머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거실에는 한동안 침묵만 맴돌았죠. 뻔한 거짓말과 허세로 시어머니 환심을 사려던 상간녀의 얕은 수가 제 앞에서 보기 좋게 박살난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의 기행은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아주버니네가 이사할 집을 알아본다며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주말 저녁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는 집안을 쓱 훑어보며 평가를 늘어놓기 시작했죠. 동선의 집은 매매로 샀다더니 생각보다 평수가 아담하네. 거실에 소파 놓으니까 꽉 차서 좀 답답하다. 우리는 이번에 이사 갈 때 무조건 40평대 아파트 매매로 갈까 생각 중이거든. 그이가 사업도 하시는데 좁은 집에 살면 폼이 안 난다고 하셔서요. 40평대 아파트 매매요? 아주버니, 요새 대출 규제 묶인 건 다 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에이, 재수씨.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재수씨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대출 좀 끼고 하면 못 갈 것도 없지.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죠. 아주버니 인테리어 업체 차리실 때 받은 사업자 대출 아직 원금도 다 못 갚으셨잖아요. 지금 금리도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주택담보대출까지 얹으시면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은행에서 DSR 한도는 나온대요? 어머, 동서. 남의 집 재산 상황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이가 알아서 척척 계산기 두드려놨으니까 걱정 붙들어매. 우리가 동선애처럼 이렇게 좁은 데서 아등바등 살 사람으로 보여?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버니가 매달 은행에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갑자기 40평대 아파트 매매를 한다고 하시니까요. 설마 어머니가 살고 계신 본갓집 담보로 잡고 대출 받으시려는 건 아니죠? 제가 전곡을 찌르자 아주버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형, 진짜로 엄마 집 건드릴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그 집 형 혼자 명의도 아니고 내 지분도 들어가 있는 거 형도 알지? 사업자금 핑계로 대출받아서 형수랑 큰 집으로 이사갈 생각이면 당장 접어. 야, 너는 형이 집 좀 넓혀가겠다는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초를 쳐? 그리고 네 와이프는 왜 자꾸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어서 훈수질이야? 내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 형이 형편도 안 되면서 무리하게 일 벌리려고 하니까 현실을 짚어주는 거잖아. 그쪽 분도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어서 40평대 타령하지 말고 본인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세요. 서방님, 아무리 그래도 형수한테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이 말이 심한 게 아니라 그쪽 계획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자꾸 훈수 둔다 어쩐다 하지 마세요. 제 집에 그이와 상의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남의 집 좁다며 깎아내린 건 그쪽이 먼저잖아요. 예의를 차리시면 저도 예의 있게 대해드려요. 결국 아주버니와 상간녀는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저희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어요. 이런 자잘한 충돌이 쌓여가던 중 마침내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준비를 위해 가족이 모두 모여야 하는 날이 왔어요.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난 상간녀는 아예 수첩까지 꺼내들고 자신이 계획한 일정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칠순인데 동네 고깃집 빌려서 대충 하는 건 좀 모양 빠지잖아. 내가 봐둔 시내호텔 뷔페가 있어.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와. 1인당 식대가 15만 원 정도 하는데 직계 가족들만 깔끔하게 모여서 우아하게 하자고. 비용은 당연히 형제니까 반반씩 나누고 동서도 불만 없죠. 1인당 15만 원이요. 장소는 나쁘지 않네요. 좋아요. 그럼 결제는 각자 가족 머릿수대로 정확히 계산하시죠. 머릿수대로 계산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총 비용을 우리랑 동서네가 절반씩 나눠서 결제해야지. 그게 무슨 계산법이에요? 아주버니네는 아주버니랑 그쪽 2명이고 저희는 남편이랑 저 2명이니까 밥값은 각자 내는 게 맞죠. 아, 어머니 식대랑 행사 진행 비용은 당연히 아주버니가 다 내실 거죠? 뭐? 어머니 식대를 왜 우리가 다 내? 형제끼리 칠순잔치 비용 반반 내는 건 기본 아니야? 평소에는 맏며느리 노릇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유세 부리시더니 돈 낼 때만 반반을 찾으시네요. 게다가 그쪽이 호텔에서 하자고 우겨서 비싼 곳으로 정한 거잖아요. 본인이 장소 정하고 폼은 다 잡고 싶으시면서 왜 그 비용을 저희한테 떠넘기세요? 저희는 1인당 15만 원짜리 식사할 생각 없었는데요. 재수 씨, 어머니 칠순 잔치 비용 좀 보태는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형편 넉넉한 재수 씨네가 좀 더 내면 덧나요? 형,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를 떠나서 그쪽 분이 마음대로 장소 정해놓고 비용 반반 내자고 통보하는 게 어이없는 거지. 그리고 엄마 식대는 장남인 형이 모시는 게 맞잖아. 아내 말대로 우리 밥값은 우리가 낼 테니까 형네 밥값이랑 엄마 밥값은 형이 알아서 계산해. 진짜 너무들 하네. 내가 우리 어머니 기 좀 살려드리려고 애쓰는 건데 그걸 이렇게 깐깐하게 계산적으로 나와야 해? 동서 진짜 정없다. 정으로 돈 계산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리고 돈 문제일수록 깔끔해야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없는 거예요. 호텔 식당 예약금 거실 때 저희 부부 몫은 딱 30만 원 입금해 드릴 테니까 영수증 꼭 청구하세요. 상간녀는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콧방귀를 끼며 수첩을 탁 덮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저는 그녀가 조만간 큰 사고를 칠 것 같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본가에서 완벽하게 적중하고 말았죠.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온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녁에 예약해둔 호텔, 뷔페로 가기 전 온 가족이 본가에 모여 준비를 하기로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매캐한 화장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출장 메이크업용 커다란 조명 거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고 상간녀는 그 앞에서 헤어롤을 만채로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부른 이 원장님이 강남에서 엄청 유명한 샵 출신이시잖아요. 오늘 어머니 얼굴을 10년 젊어 보이게 쫙 당겨주실 거예요. 제가 어머니 칠순이라고 특별히 팁까지 두둑하게 얹어주고 모셔온 거니까 예쁘게 받으세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돈 얼마나 쓴 거냐. 아휴, 동네 미용실 가서 대충 드라이나 하려고 했더니만 네가 내 딸보다 낫다. 나 어머니 화장품 냄새가 너무 독한데 창문 좀 열게요. 그리고 저기요. 강남 유명샵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저기 깔려있는 화장품들
전부 동네 마트나 다이소에서 파는 저가 브랜드들이네요. 어머니 피부 엄청 예민하신데 저런 거 함부로 얼굴에 올렸다가 오도도하게 다 뒤집어지면 칠순 잔치고 뭐고 응급실부터 가셔야 해요. 동서. 좋은 날 왜 초장부터 젤을 뿌려요? 전문가가 알아서 피부 타입 맞춰서 가져온 건데 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그래요? 진짜 성격 이상하네. 성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눈썰미가 좋은 거죠. 파운데이션 뚜껑에 떡하니 유통기한 지난 날짜가 적혀 있는데 저걸 어머니 얼굴에 바르겠다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메이크업을 해주려던 여자가 당황하며 슬그머니 파운데이션 통을 화장품 가방 안으로 숨겼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찝찝했는지 거울 앞에서 슬그머니 엉덩이를 뺐죠. 아침부터 얕은 거짓말이 들통난 상간녀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애친 화장대만 쾅쾅 내리쳤어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시던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사색이 되어 뛰쳐나오셨거든요. 큰일 났다. 아유, 내 돈이 감쪽같이 없어졌다. 엄마, 갑자기 뛰어나와서 무슨 소리야? 돈이 없어지다니. 내가 오늘 칠순 잔치 때 식구들 들어오면 용돈 조금씩 나눠주려고 장롱 서랍 밑바닥에 현금으로 500만 원을 뽑아서 꽁꽁 숨겨놨었거든. 근데 그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집안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주버니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안방 장롱을 모조리 다 뒤집어 놓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놀란 척 입을 틀어막으며 제 쪽을 흘긋 쳐다봤어요. 어머니, 어제 저녁까지 있었던 돈이 왜 갑자기 없어져요? 외부인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혹시 아까 동서가 안방 화장실 쓴다고 들어갔을 때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에요? 저기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장롱을 왜 뒤져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생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정황이 그렇잖아요. 나랑 그이는 어머니랑 계속 거실에 있었고 안방에 들락날락한 건 동서밖에 없는데 그럼 돈에 발이 달려서 걸어 나갔겠어요? 재수 씨, 혹시 딴 마음 먹고 장난친 거면 지금이라도 내놓으세요. 형제끼리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조용히 돌려주면 덮고 넘어가겠습니다. 형, 지금 제정신이야? 집사람이 500만 원이 탐나서 훔쳤다는 거야? 당장 경찰 불러서 지문 감식하고 집안 싹 다 뒤져서 진범 잡자고 해? 내 아내 억울한 꼴 절대 못 보니까 바로 일일이 누를 거야.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사색이 되어서는 남편의 팔을 황급히 붙잡았죠. 서방님, 무슨 가족끼리 돈 좀 없어진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어디 다른 데 두고 깜빡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동네 창피하게 경찰차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일단 잔치부터 치르고 나중에 천천히 찾아봐요. 아니요. 잃어버린 돈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게다가 저를 도둑으로 몰아놓고 이제 와서 슬그머니 넘어가자고요. 경찰 불러서 지문 묻은 거 확인하면 깔끔하겠네요. 저 장롱 손잡이 당장 지문 채취해달라고 하죠. 제가 물러서지 않고 강하게 나오자 상간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입술만 물어뜯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 돈 내놓으라며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고 집안 분위기는 칠순 잔치는커녕 초상집이나 다름없이 변해버렸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상간녀는 갑자기 화제를 돌리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 이 와중에 계속 그렇게 꿋꿋하게 서서 사람 무안을 줘야 속이 시원해요? 동서가 이렇게 매사에 따지고 드니까 집안의 분란이 끊이질 않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잃어버렸다고 하면 같이 찾는 시병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경찰 타령만 해요? 도둑질한 범인을 잡자는데 그게 분란을 일으키는 건가요? 찔리는 게 있으신 분이 경찰 부르자는 말에 발작하시는 거 아니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도둑이라고 한 거야? 저는 도둑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신 거면
그게 정답이겠죠. 남의 남편 훔친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제 서늘한 한마디에 상간녀의 이성이 마침내 툭 끊어져 버렸어요. 그녀는 씩씩거리며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했죠. 너 나 상간녀라고 무시하는 거야?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왜 형님 대접을 안 해? 네가 뭔데 이 집안에 들어와서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들어? 응? 난 그래도 남의 가정 파탄은 안 시켜요. 근본 없는 사람한테 굽힐 무릎도 없고. 형님, 대접받고 싶으면 최소한 인간의 도리는 하고 사세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야, 네 마누라 당장 데리고 안 나가? 아이고, 며느리 잘못 들여서 제명에 못 살지. 전현 당장 내쫓아라.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아주버니는 당장이라도 저에게 달려들 듯 주먹을 쥐고 펄펄 뛰었고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아주버니를 강하게 밀쳐냈어요.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나뒹구셨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어록 비밀번호가 경쾌하게 눌리는 소리가 나더니 철컥하고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가 귀찮다며 예전 며느리가 살던 시절의 비밀번호를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탓에 가능한 일이었죠. 현관에 들어선 사람의 구두 발소리가 거실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싸움을 멈추고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희는 그 자리에 완벽하게 얼어붙고 말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단발머리, 핏이 딱 떨어지는 베이지색 고급 정장, 그리고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얼굴. 과거 식당 주방에서 찌든 기름 냄새를 풍기며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그 피곤하고 지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곳에는 당당하고 기품 넘치는 전 형님이 서 있었죠. 형님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노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 비밀번호가 예전 그대로네. 아줌마, 저 왔어요. 칠순이시라고 들었는데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네가 여길 도대체 왜 와?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기어들어와? 당신 뭐야? 당장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아주버니와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히려 상간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저를 향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동서, 오랜만이야.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아유, 얼굴이 상했네. 서방님, 동서밥 좀 잘 챙겨 먹여요. 형수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한번 주시지. 형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동서 부부 보러 온 거니까 밥은 따로 먹자. 내가 오늘은 이 집구석 쓰레기 분리수거 좀 확실하게 해주러 왔거든. 형님은 구두를 벗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상간녀와 아주버니를 번갈아 보며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죠. 당신, 나 쫓아내고 새장가 들었다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저 여자가 돈 많은 커리어 우먼이라고 했나? 어머니한테는 아주 능력 있는 새며느리라고 떵떵거렸다며?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행패야?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은 내가 부르고 싶네.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다니는 사기꾼이 여기 숨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형님이 들고 있던 노란 서류 봉투를 탁자 위로 확 집어던졌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가 탁자 위로 흩어졌고 저는 그 서류의 제목들을 보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채무 불이행 통지서, 신용카드 리볼빙, 연체 독촉장, 그리고 카드론 대출 잔액 증명서 같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 모든 서류의 수신인은 바로 저 상간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당신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당신 보는 눈이 동태 눈깔이길래 내가 흥신소에 돈 좀 써서 알아봤지. 네가 데려온 저 잘난 여자. 백화점 VIP는커녕 카드론 돌려막기로 신용 불량자 되기 직전인 시한폭탄이야. 지금 신용카드 3개로 리볼빙 꽉 채워서 이자율만 19% 내고 있더라. 아니야. 저거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 모함하려고
가짜로 만들어 온 거라고. 여보, 내 말 믿죠?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기 서류에 찍힌 은행 직인이 거짓말이라고? 저 여자가 최근에 당신 인테리어 업체 법인카드로 긁은 내역 한번 뽑아봐. 자기 카드 막히니까 당신 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자기 이자 메꾸고 있었을걸. 그리고 아줌마.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아줌마가 아까 안방에서 500만 원 없어졌다고 난리 치셨다면서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네 년이 훔쳐갔냐? 제가 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훔쳐가요? 도둑은 아줌마 바로 옆에 있는데 저 여자가 오늘 아침에 카드사 채권 추심 팀한테 독촉 전화 받고 급하게 현금 입금한 내역이 여기 있네요. 500만 원. 정확히 아줌마 돈 없어진 금액이랑 일치하죠. 형님이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상간녀의 계좌로 정확히 500만 원이 입금되어 곧바로 캐피털 회사로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상간녀가 시어머니의 장롱을 뒤져 훔친 돈으로 제 카드값을 돌려막기 한 완벽한 증거였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안방 화장실 썼다며 저를 도둑으로 몰더니 본인이 어머니 돈 훔쳐서 빚 갚아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생사람을 잡을 수 있죠? 형, 똑똑히 봐. 형이 형수님 버리고 선택한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엄마 돈까지 훔쳐서 빚 갚는 신용 불량자한테 홀려서 우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친 거야? 아주버니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입을 떡 벌리고 상간녀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상간녀는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후들거리며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요. 너 이거 진짜야? 네가 진짜 우리 엄마 돈에 손을 대고 내 법인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 네 입으로 말해봐. 여보. 그게 아니라 제가 급하게 막을 때가 있어서 잠깐 쓰고 채워 넣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저 여자가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잠깐 쓰고 채워 넣어? 웃기는 소리 하네. 이미 이 이름으로 된 원룸 월세도 6개월 치밀려서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나기 직전이면서 저 인간 집으로 주소지 옮겨서 들어오려고 한 것도 방 빼야 해서 그런 거잖아. 어디서 굴러먹던 개살구 같은 걸 좋다고 맏며느리 입시고 모시고 산 아줌마도 참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내 돈, 이 도둑년아, 내 돈 당장 내놔라. 내가 너한테 속아서 요물을 내줬다니. 내가 미쳤지? 벼랑 맞을려나.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거실은 상간녀의 비명과 시어머니의 욕설, 그리고 아주버니의 허탈한 고함이 뒤섞여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죠. 저는 그 아수라장을 가만히 지켜보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로 바닥을 뒹구는 상간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고요. 당신 억울해할 거 없어.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온 진짜 목적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 내 돈 받아내야지. 당신 인테리어 업체 차릴 때 내가 친정에서 빌려다 준 사업자금 1억 5천. 그거 오늘 날짜로 만기된 거 알지? 형님의 마지막 말에 아주버니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상간녀의 실체가 드러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거대한 폭풍이 아주버니의 목통을 조여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형님의 완벽한 복수극이 이제 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거실의 공기는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서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너 이혼할 때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주고 날 쫓아내면 끝인 줄 알았지? 부부 재산이야. 그렇다 쳐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빌려온 돈은 완벽하게 별개 채무잖아.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때 내 명의로 차용증 쓰고 법률사무소 가서 공증 받아둔 거 기억 안 나? 그건 사업 자리 잡으면 천천히 갚기로 했잖아. 이렇게 갑자기 서류 들이밀면 어쩌자는 거야? 나 지금 거래처에 대금 다 묶여 있어서 현금 돌릴 여유 하나도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천천히 갚아?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 기한이 바로 어제 날짜였어.
이혼하고 나서 이자 한번 입금 안 하길래 참다 기한 이익 상실로 법적 절차 밟은 거야. 오늘 아침 9시로 당신 인테리어 법인 계좌 전부 가압류 들어갔어. 거래처 결제 대금 다 막혔을 테니 당장 어음맞게 생겼네. 형님의 말에 아주버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입술까지 파르르 떨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법인 계좌 묶이는 건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주버니, 아까 그쪽이랑 같이 저희 집 매매한 거 좁다고 비웃으시더니 당장 거래처 결제할 돈도 없으셨으면서 무슨 40평대 아파트 매매 타령을 하신 거예요? 재수 씨, 지금 재수 씨가 나설 자리 아니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아, 여보? 우리가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피말리게 해야 해? 내가 당장 쓸 돈이 어디 있어? 기한 좀 넉넉하게 연장해줘. 이자 쳐서 갚을게. 여보? 부부의 정? 내 부모님 피 같은 돈 빼다가 상간녀한테 명품 가방 사다 바치고 남의 집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이 정을 찾아? 그리고 너한테 청구된 건 1억 5천뿐만이 아니야. 형님은 상간녀를 향해 서늘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상간녀는 벌벌 떨며 거실 구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 여자의 옷자락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았죠. 형님이 상간녀 앞으로 한 장의 서류를 툭 던졌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판결문이야. 내가 며칠 밤낮 증거 모아서 소송 걸었거든. 재판장에 한 번을 안 나오길래 무변론 패소로 깔끔하게 떨어졌어. 위자료 3천만 원. 당장 내놔. 3천만 원?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나 진짜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야.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위자료 내라는 게 왜 억지야? 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갚을 돈 없으면 그 비싼 명품 가방 다 팔아서 내든지. 병행 수입이라고 우기던 짝퉁 가방이라 중고로 팔아도 10,000원도 안 나오겠네. 당신 양심이 있으면 남한테 징징대지 마. 역겨우니까. 남편의 차가운 일갈에 상간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아주버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하셨죠. 아이고, 내 아들 다 죽게 생겼네. 야, 이 썩을 년아. 너년이 내 아들 꼬드겨서 조강지쳐 내쫓고 이 사단을 만들어? 내 500만 원 당장 내놔. 엄마, 지금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나 내일 당장 결제 못하면 회사 부도나고 빚쟁이들 몰려온다고. 아주버니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더니 갑자기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너 형 좀 살려줘라. 너네 아파트 대출 좀 남아있어도 추가 대출 받을 수 있지? 형이 진짜 한 달 안에 현금 돌려서 바로 갚을게. 우리 핏줄이잖아. 형, 미쳤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형 빚을 갚아달라고? 내가 왜? 재수씨. 재수씨가 동생 좀 설득해줘요. 이러다 진짜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습니다. 가족끼리 모른 척할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요? 아주버니가 저번 제사 때 대행업체 부르고 돈 반반 내자고 하셨죠. 그때 제가 일 원단위까지 나누자고 하니까 쪼잔하다고 하셨잖아요. 저 계산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주버니가 말아먹은 빚에 저희 아파트를 얹을 이유는 없어요. 집사람 말 똑똑히 들었지? 형이 저 여자 좋다고 형수 버릴 때 우리는 이미 인연 끊기로 마음먹었어. 형수님이 형한테 가압류를 걸든 말든 상관 안 할 거니까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이 매정한 놈아. 네 형이 죽게 생겼는데 네 집 담보 좀 잡히는 게 억울하냐? 엄마, 핏줄 타령 그만해. 엄마가 형수 버리고 저 사기꾼 안 칠 때 나도 엄마 자식 포기했어. 엄마, 칠순잔치는 저 사기꾼이랑 둘이 오붓하게 하세요. 오늘부로 형이고 엄마고 우리한테 연락 다 끊어. 번호 싹 다 차단할 테니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형님도 쨉기를 박았죠. 위자료는 저 여자 명의 통장으로 압류 걸었고 1억 5천은 네 법인 통장이랑 인테리어 장비 트럭까지 싹 다 가압류 잡았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
법대로 회수할 테니까. 그리고 아줌마, 만수무강하세요. 형님과 저희 부부가 현관을 빠져나올 때 등 뒤로는 처절한 아비규환이 들려왔어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남편은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시원하게 웃어 보였어요. 형수님 진짜 최고였어요. 속이 다 뻥 뚫리네. 서방님, 그동안 내 목까지 동서 챙기느라 고생 많았어요. 동서도 그 진상들 틈에서 수고했고 오늘 저녁은 내가 쏠 테니까 비싼 거 먹으러 가자. 형님, 진짜 너무 멋있어서 소리 지를 뻔했잖아요. 근데 그 돈 다 돌려받으실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공증 완벽하게 받아놨는데 시원 한 장 안 빼놓을 거야. 못 갚으면 장비들 경매 넘겨서라도 회수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 칠순 잔치 대신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으로 가서 축배를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철저하게 시댁과 연락을 끊었어요. 아주버니와 시어머니가 몇 번 저희 집 인터폰을 누르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지만 남편이 당장 주거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로는 발길도 뚝 끊겼죠. 동네 지인들을 통해 건너들은 소식은 완벽한 인과응보였어요. 계좌가 묶여버린 아주버니의 업체는 부도가 났고 사무실 보증금부터 비싼 자재들까지 모조리 경매로 넘어갔대요. 형님에게 소송당해 위자료 3천만 원을 물어내야 했던 상간녀는 아주버니 회사가 망하자마자 야반도주를 했다고 해요. 시어머니의 비상금 500만 원까지 알뜰하게 훔쳐서 잠적해버린 거죠. 본가 집마저 아주버니 빚에 넘어가게 생기자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하셨다고 해요. 매일같이 형님을 내쫓은 걸 후회하고 계신다는데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뿐이죠. 반면 반년쯤 지났을 무렵 형님이 저희 부부를 개업한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시댁에서 고생하던 시절 주방 보조로 배운 솜씨를 살려 완벽한 한식 백반집을 차리셨거든요. 상권 좋은 곳에 자리 잡은 가게 아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하얀 조리복을 입은 형님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당당했어요. 동서, 서방님, 여기 앉아 맛있는 거 잔뜩 해줄게. 와, 형님, 인테리어 진짜 깔끔해요. 대박 나셨는데요? 형수님, 진짜 축하드려요. 냄새만 맡아도 여긴 대박 날 수밖에 없겠네요. 다 우리 동선의 부부가 응원해준 덕분이지. 다 끊어내고 내일 시작하니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여. 형님이 내어주신 푸짐한 갈비찜과 밑반찬들은 과거 제사상에 오르던 대행업체 음식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깊은 맛이 났어요. 형님, 요새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밥 먹으니까 기운이 나네요. 참, 어머니랑 아주버니 소식은 들으셨어요? 응. 동네 아줌마들 통해서 그놈은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다니고 저녀는 위자료 떼먹고 도망쳐서 지명숲에 떨어졌대. 나도 끝까지 추적해서 남은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야. 내 돈 떼먹고 두 다리 뻗고 자게 둘 순 없지. 당연하죠. 저희는 전화번호 바꾸고 여기 올 때도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맞아요. 진상들 엮이는 건 딱 질색이니까 형님도 주소 안 알려지게 조심하세요. 걱정 마. 내 인생에 그 진상들 끼어들 자리는 단 1mm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형님의 호탕한 웃음에 저희도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과거에 억눌렸던 시간들은 완전히 끝이 났고 남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은 철저하게 몰락했으니까요. 저는 눈앞에 놓인 따뜻한 밥을 든든하게 한 입 가득 떠넣었어요. 완벽한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처럼 꽉 찬 맛이었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